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본서 보시면은요. 기본서에서 100페이지에서 표준 세율 여기 할 차례인데요. 표준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해 드릴게요. 어떠한 세금이든지 그 세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과세 표준을 정해놓고 그 과세 표준 위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모든 세금은 똑같아요. 그리고 지방세에서 과세 표준의 뜻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안 나오나 그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과세 표준의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는 때의 가액이에요. 그리고 지방세에서는 과세 표준 산정하기 위해서 공제된 내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 과세하냐 그것만 알았으면 지방세 과세 표준은 금방 나와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하는 때 과세예요. 그러니까 취득하는 때 과세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취득 단에다가 가액자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공통적으로서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가액자만 붙이면 그 세금의 과세 표준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 가액이다. 똑같은 말로서 취득 당시 가액, 똑같은 말로서 취득 시기의 가액 이렇게 나오죠. 또다시 등록 면허세의 과세 표준 그러면요.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 당시 가액. 재산세 과세 표준 그러면요. 세자 앞에가 재산이니까 재산 가액 이렇게 나와져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위인물 몇 페이지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냐면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3페이지 취득세 유인물, 재산세 유인물 말고요. 취득세 유인물 3페이지 보시면 1번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연부 취득일 때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이 연부금 지급일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연부금 지급일 시점의 금액이다 라는 이유로서 연부 금액 나오죠. 연부금이란 말은 연 단위로 돈 준 금액을 말해줘요. 연 단위로 돈 준 금액이니까 연부 취득에 대한 이유로서 연부 금액 그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 가로해 가지고 매해 지급되는 금액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연부 금액은 매해 지급되는 금액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취득 당시 가액으로서 신고함으로 인해 이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가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고가액의 뜻에 대한 내용은 시가 편입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신고가액이 시가 편입보다 적은 경우 그랬으면요. 시가 편입이 크니까 끝말은 시가 표준에 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했으면 신고가액은 제로 시가 편입과 비교해 보니까 시가 편입이 큼으로써 그 경우에 대한 내용도 시가 표준액 됩니다. 그리고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 거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급했던 가액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나와져요. 사실상 취득가에 대한 내용은 시가 편입과 비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서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래에 대한 내용 이렇게라도 첫 글자로 외워뒀죠. 국, 외, 공, 판, 법, 부. 첫 글자가 국, 외, 공, 판, 법, 부에 해당되는 유상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다. 시가 편입보다 낮다 하더라도 그대로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조심하실 점이 부자 조심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한 내용은 취득 시기로 물어본다면 그때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과세 표준으로 물어본다면 사실상 취득가다. 라는 이로서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이 말 나오면서 뒤에가 세무서장에 확인된 경우 이 말이 나왔다면 그때는 끝말은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라는 의미로서 아시면 되고,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 이 건축에 대한 내용은 신축과 재축을 제한다 했으니까 중축을 말합니다. 중축 아니면 개수 아니면 지목 변경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가액은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증가분만큼 과세함으로써 증가한 가액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증가한 가액이란 말은 차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목 변경 앞에가 법인자랄지 판결문 이 단어가 있으면 끝말은 소요 비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는 90% 이상이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됐을 때 거기에 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용 합쳐지고, 그리고 채권, 매각, 차손에 대한 내용도 합쳐서 취득가액을 정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복습해 드렸어요. 그럼 이제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줘야 세액이 산정되겠죠. 세율로 갑니다.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기본서에서 100페이지에서 테마 7 표준세율, 이 취득세의 세율은 세 개로 구성됐어요. 하나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 표준세율이란 말은 일반적 세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율의 특례, 세율의 특례란 말은 일반적 세율보다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된 경우가 세율의 특례예요. 그리고 무골증자의 중과세율, 무골증자의 중과세율이니까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됐어요. 페이지로 말씀을 드리면 100페이지는 표준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또 D페이지 보시면 104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무골증자의 중과세율이고요. 그리고 또 D페이지에서 (125페이지) 125페이지 보시면 9번 세율의 특례, 이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된 경우가 세율의 특례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됐어요. 그럼 이 세 개에서 문제가 잘 나온 쪽이 어디냐면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과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번 코스에서는 표준세율과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무골증자의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은 다음 코스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개에 대한 이유로서 먼저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의 숫자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기 위해서 이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을 예습해 드릴게요. 예습해 드리고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숫자가 나왔던 원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럼 숫자가 나왔던 원인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됐으면 그 이해만 가지고 문제가 풀리냐? 그렇지는 않아요. 암기가 수반돼야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암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숙달시키기 위해서 문제까지 풀어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없으면 교재 보시면 돼요. 교재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 100페이지에서 보시는데 100페이지에서 1번 표준세율 해가지고 그 밑에 표에서 상속 나오고 가로에서 농지, 이 말은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를 취득했다고 하였으면 세율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 세율은 1000분의 23입니다. 또 그 가로 밖에 있는 것은 농지 이외를 말해줘요. 여기서 농지에 대한 내용이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밑에 있는 숫자가 페이지예요. 제가 또 영어로 말하니까 잘 모르신 모양인데 그러면 영어로 하지 않고 한글로 할게요. 100쪽. 찾았죠? 거기에서 표에서 상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가로에서 농지. 이 농지는 논, 밭, 과수원, 목장을 말합니다. 지적법서 배웠을 거예요. 농지는 논, 밭, 과수원, 목장. 자,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를 취득했다면 그때 세율은 1000분의 23. 그 가로 밖에 있는 것은 농지 이외를 말합니다. 농지 이외니까 논, 밭, 과수원, 목장을 제외한 나머지 것으로서 대표적으로서 나대지, 임야, 상가, 건물, 주택을 의미하겠죠. 상가 원인으로서 상속 원인으로서 상가, 나대지, 주택, A단으로 취득했다면 그때에 대해서 세율은 1000분의 28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위외의 무상이란 말은 증여를 말합니다. 증여는 농지와 농지 이외를 다 포함시켜 가지고 세율은 1000분의 35로 갑니다.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 원인으로서 취득하였다면 그때 세율은 1000분의 28로서 가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니까 신축, 그리고 증축,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이 내용을 말하겠죠. 이때에 대해서 세율은 1000분의 28로 되고 공유물의 분할 밑줄, 공유물 분할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23. 그리고 또 그 밑에서 합유, 총유물의 분할, 거기도 밑줄. 분할이니까 똑같게 1000분의 23 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원인, 여기서 그 밖의 원인이란 말은 유상을 말합니다. 유상, 유상으로서 농지, 이 농지는 똑같게 논, 밭, 과수원, 목장으로서 세율은 1000분의 30. 그리고 그 밖에 있는 1000분의 40은 유상 농지 이외를 말합니다. 이때 농지 이외에 대한 내용은 나대지, 임야, 상가가 대표적이에요. 주택은 빠집니다. 왜 주택이 빠지냐면 그 밑에 보니까 주택이 따로 나오죠. 따로 나오기 때문에 주택은 거기서 농지 이외에서 빠져요. 유상 플러스 주택으로 나온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숫자로서 취득가액이 6억이었으면 1000분의 10.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에 있으면 산식에 대한 내용이 아주 복잡하죠. 여러분 시험에서 이렇게 복잡한 산식에 대한 내용은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버리세요. 그리고 9억 초과다. 9억 초과에 대한 내용은 숫자가 간결하죠. 1000분의 30. 그 내용으로서 아시면 됩니다. 이제 예습했으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 원인 알려줄게요. 원인 알려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건 세법 개정된 연역을 봐야 되는데 세법 개정 연역을 볼 때 2010년에 대한 내용과 2011년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2010년으로 가볼 때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였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돼요. 이 재산의 증가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은 취득세였어요. 그러면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증가만 이루어지면 세율은 원인은 따지지 않고 다 1000분의 20으로 했어요. 전부 다 1000분의 20이다. 이렇게 하였으니까 고정화된 세율이에요. 전부 다 1000분의 20이니까 고정화된 세율이다. 법에서 정했던 세율이다. 저희는 법에서 정했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여기는 기준 세율 되겠죠. 기준 세율은 1000분의 20. 하여튼 재산의 증가만 이루어지면 1000분의 20이었어요. 여기에서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취득하다. 였으면 이 내용도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 증여받다. 도 마찬가지 재산 증가 이루어지니까 1000분의 20. 지목 변경. 가액 증가되겠죠. 지목이 밭에서 대지로 변경됐으면 가치는요. 증가되니까 재산 증가 나옴으로써 1000분의 20. 하여튼 재산 증가만 이루어지면 전부 다 1000분의 20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부동산은 내 거다고 등기합니다. 내 거다가 바로 소유권 등기예요. 이 소유권 등기에 대한 내용은 등기 원인에 따라서 세율을 다르게 해가지고 등록세로서 과세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쓰는 말로서는 이렇게 썼죠. 취등록세 썼어요. 그리고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록세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 의무자에게 번거로움을 줬어요. 그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이 두 개를 합쳐요. 합쳐가지고 지금은 취득세 그래요. 이제는 취등록세라는 말은 안 써요. 왜? 등록세라는 말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취득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취득세는 재산 증가력에 뭘 포함시키겠다?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하겠다. 이 내용으로서 배웠죠?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또 병신이죠? 확인 들어갑시다. 앞 페이지 보죠. 위물 앞 페이지. 위물 앞에 취득세 1번 파트 있죠. 맨 앞에 나눠줬던 취득세. 취득세 취득시기 유의물 말고요. 혹시 유의물 큰 거, 큰 게 아니라 큰 거 아니 이거 엄마랑 그거. 없네. 그러면 교재로 해줄게요. 교재로서 페이지 보시면 교재 페이지로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58페이지 보세요. 58페이지에서 네모 1번에서 이 가로에서 적어지죠.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소유권 취득 등기를 통합하여 취득세로 과세한다. 이 말은 재산의 증가력과 소유권 등기를 합쳐서 뭘로 과세? 취득세로서 과세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과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과세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재산 증가력에 대한 내용은 방금 보니까 2010년까지에 대한 일로서 재산 증가만 이루어졌다면 세율은 모두 다 1000분의 20이죠. 모두 다 1000분의 20이니까 고정화된 세율이다. 법에서 정했다라는 일로서 기준세율 그래요. 그리고 또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으나 중과하기 위해서도 고정화시켰어요. 그 단어를 붙여요. 붙이면은 중과 기준세율 됩니다. 중과 기준세율은 1000분의 20. 재산 증가력 세율은 1000분의 20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알면서 이제 여기에서 대입 들어갑시다. 대입 들어갈 때 예전 가죠. 예전에서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고 했을 때 이때 세율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3으로서 등록세를 과세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보니까 취득세 재산 증가력에다가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겠죠. 그러면 이 1000분의 20에다가 여기에 1000분의 3을 합치니까요. 상속 농지는요. 1000분의 23 나오죠. 이제 기본서 보세요. 기본서 100페이지에서 보니까 상속 농지는요. 1000분의 23 이렇게 숫자가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옛날로 가볼 때 옛날에서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 이외의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1000분의 8 유상 원인으로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면 1000분의 10 유상 원인으로서 농지 이외의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면 1000분의 20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볼 때 농지 이외란 재산이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 여기 1000분의 20 나오잖아요. 1000분의 20 나오고요. 내 거다 등기하니까 1000분의 20 합치면은요. 1000분의 40. 자 거기에서 보세요. 그 밖의 원인 이 바로 유상 그랬죠. 유상 나오고 바로 그 옆에서 1000분의 40 적어졌죠. 이게 뭐였어요? 농지 이외. 유상 농지 이외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40 이렇게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숫자 나왔던 원인을 알았으니까 암기하셔야죠. 암기할 때 여기에서 이 1000분의 20에 대한 내용 뒤에서 계속 나와요. 이 말이에요. 이 숫자가 계속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외우셔야 돼요. 1000분의 20 예와 두고요. 이거 예와 두고
그리고 요 분자 숫자도 외우세요. 요 분자 숫자 외워놓고 거기다가 합치면은 상속과 유상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이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1000분의 20. 자, 1000분의 20에다가 분자 숫자 3, 8, 10, 20 이걸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3, 8, 10, 20에 대한 내용이 여기가 참 까다로울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까다로우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뭘로 하냐면 연상에 의해서 외워두면 금방 외워져요. 하투를 잘 치든 하투를 못 치든 잘 쓰는 말이 38광땡. 이 말은 잘 쓰시죠? 38광땡에서 광자를 장으로 바꿔요. 장으로 바꾸면 하투 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한가할 때는 하투 많이 치셨거든. 좀 좋게 말한다면 그림 많이 그렸거든. 그림 많이 그려가지고 사회에 많이 한우시켰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장 하면은요, 하투에서 사슴나무 그려주고 사슴나무 그림 그려주고 단풍나무 그려진 것이 10이에요. 10으로서 장 그려요. 그럼 38장땡 하면 숫자가 떠오르겠죠. 숫자 떠오른 것으로선 3, 8, 10, 20 떠올라요. 떠오르면 3 하면은요, 상자가 약간 보여요.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요. 상자 약간 보여요. 약간 보이니까 여기다 내용 상속부터 시작. 상속부터 시작해서 상속, 농지. 여기다 내용은 1000분의 3에다가 20도 하니까 1000분의 23. 상속, 농지 이외는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장은 10이죠. 유상, 농지는 10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이외는 땡이니까 더블이죠. 더블로서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 하니까 1000분의 40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옛날로 가보죠. 옛날 가볼 때 옛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썼어요.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 배울 때 소유권 보존 등기란 말 배울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란 말은 건축물에 대해서 맨 첫 등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맨 첫 등기에 올라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원시 취득이에요. 처음이니까 원시잖아요. 원시 취득. 그럼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건물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1000분의 20. 내 것하고 등기하죠. 보존 등기예요. 이때 1000분의 8로 갔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건축물이란 재산이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 내 거다 등기하니까 8. 합치면은요. 1000분의 28 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이렇게 숫자가 나와져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시는데 이 1000분의 20은 이미 외워놨어요. 이미 외워놨으니까 여기에 대한 요 8에 대한 내용을 띄어내고 어땠을 때 합치겠다라는 의미로서 보자 띄어내요. 그러면 중국 음식에서 술안주하기 아주 좋은 거 연상할 수 있어요. 중국 음식에서 술안주하기 아주 좋은 건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죠? 뭐 집안에 근심이 있습니까? 팔보채라고 연상하시면 돼요. 팔보채. 팔보채 연상하셨으면 자 여기에서 보니까 보존. 보존은 원시 취득.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은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는 거니까 1000분의 28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예전 가볼 때 예전에서 증여 원인으로서 비영리 사업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면 1000분의 8로서 등록세 과세했어요.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 이외자란 말은 비영리 사업자라는 단어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때에 대해서는 1000분의 15로서 소유권 등기 때 과세했어요. 이 내용 볼 때 여기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했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 비영리 사업자가 등기했으면
천분의 8 합치면은요. 천분의 28. 증여 나오면서 표에서 비영리사업자 있을 때 천분의 28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비영리사업자 이외의자 이 말이 안 나왔다는 거죠. 증여만 나왔어요. 증여만 나왔으면 그때는요. 천분의 20에다가 천분의 15를 더하니까 천분의 35가 됩니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에 대한으로서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할 때 여기에서 천분의 20은 이미 외워놨어요. 외워놨으니까 여기 분자 숫자 8에 대한 내용과 15를 띄어내고 그리고 여기에서 증여니까 뭘 연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독립날짜 연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독립은 무상 독립이다. 물론 무상은 아니에요. 피는 흘렸어요. 피는 흘렸는데 그냥 외우기 위해서 합시다. 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독립은 무상 독립이다. 무상 독립. 무상 독립이니까 광복절이죠. 광복절 8월 15일. 그럼 이제 문장에서요. 문장에서 무상 단어 아니면 증여 이 단어가 있어요. 있으면 막바로 떠오르는 것은 광복절 떠오르세요. 광복 떠오르면서 거기에서 비영리 사업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8에다가 천분의 20을 더함으로써 천분의 28 됩니다.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5개로 구성됐어요. 하나는 종교단체, 하나는 사회복지법인, 하나는 학교, 하나는 정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험하고 연관 지어볼 때 시험지에가 기독교, 교회 아니면 천주교 아니면 불교 이 말이 적어질까요? 그거 적어지면 종교단체 쌈나.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안 적어질 거예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또 다시 정당에 대한 내용으로서 파란 당, 빨간 당이 시험지에 적어질까요? 적어지면 또 쌈나. 그러니까 그것도 안 적어져요. 우리가 알 것은 여기에서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알 것은 학교, 학교에 대한 내용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내용이 비영리사업자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그리고 비영리사업자라는 단어가 없으면 그때는요. 15에다가 천분의 20을 더하니까 천분의 35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무상 독립의 대가로서 우리나라는 남한, 북한 나눠져요. 2분 되는데 외우기 위해서 3분 된다고 하세요. 아까 보니까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유자 3개 나오죠. 그러니까 3분 된다. 라고 아시면 되죠. 3분 된다라는 내용으로서 분할 이 말이 나온다면 3에다가 천분의 20을 더하니까 분할 단어 보자마자 천분의 23으로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전 가보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에서 주택을 사라고 권장했어요. 그러면서 세율을 낮춰줬어요. 세율을 낮춰준 내용으로서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 자, 이게 주택을 사라고 하니까 유상이죠. 유상이란 단어와 그리고 뭘 사라고요? 주택을 사라고. 그러니까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가 둘 다 있었다고 한다면 세율을 낮춰요. 낮추면서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이었다. 이해하면 앞에 숫자 포함되거든요. 포함되니까 그냥 6억으로 기억하세요. 6억이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세율은 천분의 10입니다. 천분의 10이니까 여기다 내용을 이렇게 하세요. 원 그래서요. 원 하면은 이게 천분의 10의 연상이 되겠죠. 천분의 10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는요. 외울 필요 없다겠죠. 그럼 버려요. 그럼 버리고 9억 초과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이때는 3 하세요. 1, 3. 3니까 세율은요. 천분의 30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가 둘 다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1, 3. 6억이었으면 1. 9억 초과했으면 3. 천분의 3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요 주택은요 1주택자의 취득이에요. 무주택자가 취득했던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런 이유로서 나온 게 여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이게 표준세율이에요. 요 내용이 이제 외웠어요. 외웠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문제를 풀어봐야 요 내용이 머리에서 숙달되고요. 몸으로 느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문제에 대한 이유로서 기본서에 있으면 문제 풀어드리겠는데 거기에서 기본서에 대한 이유로서 문제 볼 때 103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갑시다. 동그라미 2번으로서 개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유상거래 원인으로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이하의 주택. 자, 유상 나왔죠. 그 밑에 보니까 주택 나왔죠.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 둘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숫자가 6억 이하죠. 6억이죠. 그러면요. 원이니까 1000분의 10. 그럼 1000분의 40이다 틀렸죠. 2번 틀렸고요. 3번 갑시다. 3번에서 상속 농지 취득의 표준세율 은자 앞에 있는 단어가 그 문제의 키의 80%예요. 은자 앞에 단어를 알지? 아니면 마침표 앞에 단어가 문제 키의 80%입니다. 왜 이 말을 해주냐면요. 세법은요. 지문에 대한 내용이 보통 한 문장에서 석 줄, 넉 줄이에요. 그럼 빨리 거기서 문제 키를 잡아내야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문제 키로 써보니까 표준세율 물어봤죠. 표준세율 물어봤으니까 이때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죠. 포인트는요. 상속 농지. 그러니까 3 되겠죠. 20에다 더하니까 1000분의 23이다. 맞죠?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표준세율 은자 앞에 표준세율 나왔죠. 이제 문제 키 잡아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보니까 분할 나왔죠. 그러면 표준세율 물어볼 때 분할 나오면은요 3분 된다. 1000분의 23으로 나오죠. 1000분의 23. 그러면 4번 어때요?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에 대한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시 또 이제 기본서의 문제 말고 위문에서 문제 풀어드릴게요. 위문에도 문제가 있어요. 위문에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7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은 7페이지에서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 1번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자 여기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습니까? 표준세율 물어봤습니까? 세율의 특례 물어봤습니까? 표준세율 물어봤죠. 글자가 한글로 적어졌네요. 표준세율이라고요. 이제 표준세율 물어봤던 거 아시겠죠? 알아서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상속, 건물, 취득 였으니까 상속, 농지 이외죠. 상속, 농지 이외니까 3, 8, 1000분의 28. 그 다음에 2번에서 거기 쭉 가볼 때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이니까 비영리사업자. 그리고 그 옆에서 기부 나왔죠. 뭘까요? 증여. 그럼 증여니까 빨리 떠는 거 광복절 8월 15일. 비영리사업자 단어 있으니까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담으로써 1000분의 28로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공이 있으면 매립. 그럼 공이 있으면 매립이니까 원시 취득. 팔보채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그 다음에 4번에서 유상 원인으로서 뒤에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인 주택
그러면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 둘 다 있죠. 그리고 가액이 6억이니까 1, 1000분의 10. 4번은 1000분의 10. 그 다음에 5번에서 유상, 농지. 유상, 농지니까 3, 8, 장이죠. 10, 10에다가 1000분의 20을 다니까 1000분의 30. 혹시 유물 안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오신 분은 옆에 분하고 같이 보십시오. 옆에 분 두 분 안 갖고 왔습니까? 그러면 나눠서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서 볼 때 높은 것 하였으니까 1번은요. 1번은 1000분의 28. 그리고 2번은 1000분의 28. 3번 A에 대한 능도 1000분의 28. 4번은 1000분의 10. 5번은 1000분의 30이죠. 답은 5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에서 취득세 뒤에서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문제의 키는요. 취득세 표준세율이죠. 표준세율 모두 고른 것. 이제 문제 키 잡아냈어요. 거기에서 볼 때 1번 상속농지. 상속농지니까 3. 1000분의 23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합유 총유물의 분할 넣으면서 표준세율 물어봤죠. 3분 된다. 3에다가 1000분의 20을 다니까 1000분의 23으로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은 8보채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다니까 1000분의 28 맞죠? 그 다음에 니을에서 비영리 사업자 나오고 뒤에서 상속 외의 무상. 상속 외의 무상이니까 증여를 말하겠죠. 증여 단어 보자마자 빨리 떠오르는 것은요. 광복절 8월 15일. 비영리 사업자 단어 있으니까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다니까 1000분의 28 라는으로서 니을도 맞네요. 모두 골라라 했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을, 니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1번 원시 취득, 2번 상속 농지 취득, 3번 상속 주택 취득, 취득가액이 6억, 4번 매매로 상가 건물 취득,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은 모두 자 표준세율 은 그랬죠. 그럼 은자 앞에 표준세율이니까 물어본 것은 표준세율 물어봤죠. 표준세율 물어봤고 거기에서 뒤에 보니까 1000분의 20으로서 모두 동일하다. 모두 동일하다 했으니까 거기에 단위로서 살펴볼 때 1번 원시 취득은 8보채 1000분의 28 벌써 틀렸죠. 그 다음에 상속 농지는요 3 1000분의 23 틀렸죠. 그 다음에 또 상속주택 상속주택이니까 상속농지 이외 3, 8 거기 나온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화장발입니다. 볼 필요 없고요. 상속농지 이외니까 3, 8, 1000분의 28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서 매매 상가 매매니까 유상 상가니까 농지 이외죠. 유상 농지 이외니까 3, 8, 장, 땡. 땡이니까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으로서 1000분의 40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4번에서 취득세, 표준세율, 옳은 것 몇 개인가? 그럼 여기 문제는요. 표준세율 물어본 거죠. 표준세율 몇 개인가? 자, 문제 키 잡아냈어요. 거기에서 기억, 매매, 대지, 매매니까 유상, 대지니까 여기는 농지 이외, 유상 농지 이외니까 세율은 1000분의 40, 3, 8, 장 땡이잖아요. 땡이니까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 1000분의 40. 그 다음에 매매, 농지, 매매 농지니까 유상 농지, 3, 8, 장 10이죠.
거기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0. 신축, 증축으로서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니까 8보채.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상속 나와주면서 뒤에가 주택. 그러면 농지 2외죠. 38, 1000분의 28. 그 다음에 또 미음에서 사회복지사업, 비영리사업자 나왔죠. 그리고 뒤에서 증여 원인 이렇게 있으니까 비영리사업자 증여 단어 보자마자 빨리 떠오는 건 광복절 8월 15일. 비영리사업자가 있으니까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담으로써 1000분의 28로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서 옳은 거 고르겠으니까 거기에서 미음에 대한 내용과 리을로서 답 2개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표준세율까지 봤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 줄게요. 문제 풀었으면 정리가 될 거예요. 정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표준세율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문제가 표준세율이라고 적어졌어요. 표준세율 물어본 걸로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1000분의 20을 미리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요. 미리 넣어두고 그리고 분자 숫자로서 3, 8, 장, 땡. 3 하면 상자가 약간 보이니까 상속부터 시작. 상속 농지는 3, 1000분의 23. 상속 농지 이외는 8, 1000분의 28. 유상 농지는 장, 10에다가 더유니까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이외는 땡, 땡이니까 더블.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으로서 1000분의 40으로 되고 8보채, 보전, 원시 취득은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로 될 것이고 그리고 문장에서 증여 아니면 무상 이 말이 나왔다면 빨리 생각하는 건 광복절 8월 15일 비영리사업자 단어가 있으면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담으로써 1000분의 28 비영리사업자 단어가 없으면 15에다가 더불어서 1000분의 35로 되고 3분 된다. 분할 넣으면서 표준세율 물어본다면 3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3으로서 되고요. 그리고 주택을 사라고 부축했다. 사라고 유상 단어. 뭘 사라고? 주택을 사라고.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가 둘 다 있다면 그때는 1, 3. 6억이었으면 1, 1000분의 10. 9억 초과했으면 3, 1000분의 30. 이렇게 하면 표준세율은 다 외우게 된 겁니다. 요 내용은 다 외우세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든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방법으로 하더라도 무조건 외우시면 돼요. 이건 암기상이었어요. 암기상이었으니까 외우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세율의 특례 갑니다.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표준세율은 물어볼 때는요. 문제에다가 표준세율 은이라고 적어져요. 뭐 그대로 답하시면 돼요. 세율의 특례는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문장에다가 이 말이 적어져요. 문제상에서 중과 기준세율이란 말이 적어져요. 중과 기준세율이란 말이 적어지면 이 문제는 세율의 특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된 것이 세율의 특례 그랬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가는데 그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에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125페이지에 나와요. 밑에 있는 숫자가 하나, 둘, 5라고 적어진 곳 거기를 펴시면 돼요. 거기를 펴시면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거기 세율의 특례 옆에다가 적으세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 경우라고 적으시면 돼요. 유임을 갖고 계시면 안 적어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1번 보세요. 1번에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세율 적용되어 있죠. 그럼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빼니까
낮게 나오겠죠. 낮은 세율이에요. 낮은 세율인데 왜 이 말이 나오겠는가를 한번 봅시다. 나왔던 원인을 본다면 보니까 방금 볼 때 표준 세율은요. 재산 증가력과 소유권 등기가 같이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내 것하고 등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 거래는 두 개 나오잖아요. 두 개 나오니까 일반적 거래 세율이다, 표준 세율 거래예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표준 세율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에서 하나씩만 나온다. 하나씩만 나온다면 두 개 나온 것보다는 낮춰줘야겠죠. 그 하나씩만 나온 게 뭐냐? 세율의 특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재산 증가만 나와요. 하나만 나왔죠. 그러니까 두 개 나온 것보다는 낮춰줘야죠. 그럼 재산 증가만 나온 것은 세율은 뭘로? 중과 기준세율로 되고요. 또 다시 소유권 등기만 나와요. 소유권 등기만 나오면 여기도 어떨까요? 두 개 나온 것보다는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낮춰줘야죠. 낮춰줄 때 어떻게 낮추면 될까요? 표준세율에서 이거 안 나오죠. 안 나온 거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온 거 빼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어렵습니까? 그러면 제가 더 어렵게 해줄게요. 의제취득에 대한 내용은 중과 기준세율. 그리고 또 형식적 취득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다. 이게 설명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후자가 어렵죠? 저 학문 안 한다겠어요. 학문 아시 않고요. 학문적 내용으로 한다면 형식적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 기준세율 뺀다. 또 간주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 기준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이게 이해가 전혀 안 가요. 자, 이제 이해적으로 봅시다. 볼 때 표준세율이 몇 개 나옵니까? 방금 나오는 얘기요. 하나 더한다. 그럼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가 표준세율이에요. 표준세율이고. 그럼 이제 하나씩만 나온다면요. 표준세율보다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이것도 어렵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이제 표준세율보다 하나씩만 나오잖아요. 어떻게 낮춰야 돼요? 낮추니까 뭐라 그래요? 세율의 특례다. 그럼 세율의 특례는요. 하나씩만 나온 거예요. 하나씩만 나온 거니까 여기에서 재산 증가만 나왔다면 그때는 뭘로? 중과 기준세율. 1000분의 20. 1000분의 20이니까 표준세율보다 어때요? 낮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소유권 등기만 나와요. 이것만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표준세율에서 없는 거 빼야죠. 없는 게 뭐였어요? 1000분의 20을 뺀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금 제가 여러분 생각을 알아요. 여러분들은요, 결과를 내려고 그래요. 그 내용은 좀 이따 제가 아껴주면 되는데, 어떤 결과 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고, 그냥 이들만 아세요. 자, 여기서 세율의 특례.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나올 때 중과 기준세율. 이 말이 있으면 세율의 특례 문제다 하세요. 먼저 문제부터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표준세율하고 세율의 특례가 구별이 안 되면서 혼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구별하시는데 그 구별점은 중과 기준세율 말이 있으면 세율의 특례, 표준세율은 표준세율은 나오면 표준세율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중과 기준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세율의 특례를 물어봤다 하면은요 문장을 딱 보세요. 문장 봐가지고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재산의 증가가 그 문장에서 있는가 없는가 봐요. 재산 증가가 없어요. 재산 증가가 없다. 없는 거래라고 생각했어요. 재산 증가 없다는 것은 뭐만 나왔다는 겁니까? 이게 없죠. 이거 없으니까 뭐만 나왔다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만 나왔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없는 거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자, 표준 세율에서 뭘 뺀다?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재산 증가가 중과 기준세율이거든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머리를 이게 둘레 두는 원인은 제가 알아요. 원인은 뭐였었냐? 하여튼 미리 앞서가 가지고 그럼 이걸 빼고 난 다음에 결과 숫자는 몇일 것인가? 이거 생각했어. 이거 생각하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에서 이런 쉬운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 내용 결과 숫자 알지 말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이 세법에서 나온다 하는데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계산 문제 나오는데 그 계산 문제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은 몇 바퀴를 출제자가 꼬냐면요 5바퀴, 6바퀴, 심지어는 7바퀴까지 꼬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한 문제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풀 때는 6분이 7분 걸려요. 6분, 7분 걸려가지고 그걸 자기가 실력이 빵빵하니까 풀었어. 해가지고 그 내용의 숫자가 나왔는데 그 나왔던 숫자에 대한 내용이 선다 1, 3, 4, 5회가 없어. 그러면 황당하면서요. 자기는 떨어졌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풀지 마세요. 한 문제 틀려주세요. 틀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안 푼다 하면 이제 아시겠죠? 안 푼다 하니까 자산 증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때요? 없는 거 뺀다. 나올 수 있겠죠? 중과 현을 뺀다 이럽니다. 또 다시 문장을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재산의 증가만이 있어요. 그 거래가 재산 증가만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재산 증가 이것만 있죠. 이것만 있으니까 세율 몇으로 써요?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로서 1000분의 20이다. 이러시면 돼요. 그러면 교재에 있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25페이지에서부터 128페이지 우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몇 프로를 알게 되냐면 90%를 알게 돼요. 이것만 가지고요. 이것만 가지고 그럼 한번 해볼까요? 90% 안 가는가? 한번 해보죠. 자, 문장을 쭉 갔어요. 쭉 가보니까 맨 처음부터 환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뒤에서는 환매 등기가 병행되는 뭐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거래는 쭉 나와요. 글자 쭉 나가져요. 글자 나오는데 요 밑에 있는 글자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그 글자 외우지 말고요. 이 단어만 딱 기억하세요. 단어 환매. 요 한자가 다시 환자. 매자가 구입할 매. 다시 구입하게 되면 재산에 변화 있어 없어요? 없죠. 변화가 없으니까 재산 증가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까요? 뺀다 그래야죠. 없는 거 빼야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자,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은 125페이지에서 1가로 환매 나오죠. 그 환매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그 옆에 있는 글자들은 외울 필요 없어요. 맞게 적어진 거 왜 외웁니까? 외울 필요 없고 그 환매라는 단어만 보자마자 이건 중과 기준세를 뺀다. 왜? 재산의 변화가 없으니까. 로 될 것이고요. 그럼 이 가로에 대한 내용은 국가 정책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또 다시 봅시다. 그럼 뒷페이지 가보죠. 뒷페이지에서 3가로에 대한 내용은 법인이에요. 법인에 대한 내용인데 이 법인에 대한 내용은 문제 잘 안 나오니까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버리고요. 4가로 갑시다. 4가로 말고 5가로. 5가로 보시면 건축물의 이전 나오죠. 문장에서 글자가 쭉 적어지다가 건축물의 이전이 나왔어요.
그럼 건축물의 이전에 대한 내용, 이 이전의 뜻에 대한 내용은 가액에 변동이 없이 옮기는 것. 이게 이전의 뜻이에요. 그럼 재산의 변화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연으로서 나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거의 방금 했던 예로서 사가로에서 공유물의 분할 밑줄. 그다음 또 다시 6가로에서 민법 제 834조 이렇게 쭉 나온 내용으로서 밑에 줄 보니까 분할 나왔죠. 분할 밑줄. 문장을 쭉 가보니까 문장에서 글자가 쭉 적어지면서 분할 이 말 나왔어요. 이 말 나왔으면 이제 볼 때 분할에 대한 내용 재산의 변화 있을까 없을까요? 변화가 없어요. 공동 소유 물건의 분할이다.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요 토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었어요. 이랬을 때 지분 표시가 없다면 균등한 걸로 봅니다. 균등이니까 A 집은 50, B 지분도 50 이렇게 사이좋게 보유하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싸웠어요. 싸웠으면 찢어야죠. 찢었어요. 찢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분할했으면요. 그래서 예전도 50이죠. 분할했던 시점에서도 몇이에요? 50. 그럼 재산의 변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경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서 분할 단어 보자마자 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에서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복잡하신 분은 뭔가 아신 분이에요. 뭐가 복잡하냐면 이상하다. 아까 분할 해가지고 3분 된다. 표준세율은 1000분의 23 이렇게 놓고 여기 분할은 중과 기준을 뺀다? 이게 뭔 소리?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의문점을 가져요. 그 의문점 가졌던 분 안 계십니까? 제가 너무 또 앞서갔네. 예, 의문점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들었으면 이제 볼 때 여기서 의문점 풀어드릴게요. 보면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을 빼면 결과세율 나오죠. 이 결과세율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표준세율을 정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분할의 표준세율 몇입니까? 1000분의 23이죠. 빼면 중과기준세율이 1000분의 20이죠. 결과는요? 1000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이 결과세율을 도출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표준세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표준세율이 중과예요. 표준세율요.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문제하고 연결시켜 볼 때 문제에서는 이건 안 나온다겠죠. 이건 안 나오니까 문제에서는 출제자가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문제에다가 은자 앞에다가 표준세율을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건 이 문제는 표준세율 문제구나 하고 3분 된다. 1000분의 23 다음 돼요. 또다시 문제가 중과 기준세율 이 말이 있어요. 그건 어떤 문제였어요? 세율의 특례 문제다 하면서 분할 나왔으면 재산의 변화가 없으니까 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상으로서 구별하시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충분할 거예요. 이렇게 충분하게 하시면 될 것이고, 그럼 이제 다시 보세요. 다시 볼 때 그 위물 문제 보세요. 위물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넣으면 위물에서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보시면 기출문제죠. 거기에서 2번 문제가 26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 문제 다시 읽어보니까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표준세율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 자, 여기서 물어본 건 뭐 물어봤어요? 표준세율 적어졌잖아요. 표준세율 물어봤죠? 물어보면서 그 밑에 대한 내용으로서 니은에서 어떤 말 나와요? 분할 나왔죠? 그러니까 세율이 몇으로서? 3분 된다. 1000분의 23. 되겠습니까?
그래서 표준세율 물어본다면 표준세율만 답하시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세율의 특례에 대한 의미로서 가는데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국가 정책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가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서 먼저 교재 읽어줄게요. 교재 읽어주면 아까 잠시 보류했던 거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25페이지에서 2가로 125페이지에서 2가로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 그래서 다음이란 말은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이 어느 하나 해당하는 취득 그러면 1번도 중과 기준세를 뺀다는 거죠. 2번도 뺀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 정책입니다. 국가 정책으로서 먼저 1번과 연결시켜 보니까 상속 원인으로서 1가구 1주택의 취득 국가 정책상으로서는 주거를 안정시켜야 돼요. 주거 안정시키기 위해서 상속 원인으로서 1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재산의 증가를 보지 않습니다. 재산 증가를 보지 않으니까 재산 증가 없죠. 그럼 표준세율에서 없는 거 빼야죠.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칠판에다가 적어주면은 상속 원인으로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내용 국가 정책상으로서 재산 증가를 보지 않으니까 중과 기준을 뺀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3박 4일만 흘러갔다 합시다. 아니 3박 4일 너무 길다. 짧게 다음 날짜로 갑시다. 내일 날짜로서 이제 이걸 다시 봤어. 다시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 정책에 대한 머릿속에 없어. 다 잊었어 이제. 다 잊었고 보니까 1주택의 취득. 그래. 1주택의 취득이니까 재산 증가가 있네. 이렇게 하면서요. 여기다는 다른 거에다가 답할 수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에 관한 내용은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시는데 뭘로 외우시면 되냐면 상속이니까 상가집 가는 거 연상하시면 돼요. 여기 상, 가 나오잖아요. 상가집 가는 거 연상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상주는 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서 상일주로 연상하세요. 상주는 한 사람이다. 상일주. 상일주 나왔으면 여기다 한 내용은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으로서 상속 원인으로서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의 취득. 여기서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란 말은 자경 농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 자경 농지란 말은 안 주어져요. 법전 내용 그대로 주어져요. 그대로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 이렇게 주어져요. 이 주어지니까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대로 외우시는데 여기에서 볼 때 자경 농지니까 농업정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상으로서 재산의 증가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산 증가로 보지 않는다 하였으니까 여기도 어떨까요? 뺀다에 들어가겠죠. 중과에서 뺀다 이렇게 나와져요.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딱 하루만 지났어요. 하루만 지났으면 집에서 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또 잊었어. 벌써 까먹었어. 까먹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문장 딱 봐요. 상속 원인으로서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 취득. 들은 것은 있다 해가지고 농지란 재산이 증가됐네? 그러니까 이건 재산 증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율을 또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막아야겠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게 또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시는데 뭘로 연상하시냐면 여기에서 상치잖아요. 상치, 취득세 감면되는 거, 이 치자 또 나올 거니까 요 치자 빼요. 치자 빼고 여기 상자 빼요. 그러면 점심시간에서 식사할 때
상추 쌈 드시는 거 연상하시면 돼요. 상추에 대한 내용 발음하시면은요, 나오겠죠. 상추라고 여러분들 발음을 해. 그런데 저희가 듣는 건 어떻게 들리냐? 상치라고 들려. 벌써 나오잖아요. 상치. 취득세 가면되는 농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연상하면 되겠어요? 상치. 그래서 상일주, 상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서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 중과 기준을 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또다시 이렇게 보죠. 또 어느 내용으로서 개수 이 나왔어요. 개수. 이 개수에 대한 내용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말합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볼 때 여기에서 여기가 요 건물, 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에요.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는 건물 안에다가 설치하죠. 그럼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이래 됐다. 이랬으면 자, 면적은 예전과 똑같죠. 똑같고 가치는 어떨까요? 증가되죠. 뭐만 나와요? 재산 증가만 나오죠. 그러면 세율은요? 중과 기준세율. 거기에 대한 내용,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몇 페이지에서 그 내용이 나오냐면 126페이지 나와서요. 116페이지에서 2번 중과 기준세율 적용 나오죠. 그럼 이건 어떤 경우였어요? 재산의 증가만 이루어진 경우죠. 거기에서 그 옆 페이지 보시면 1가로, 1가로에서 개수, 개수니까 거기에다는 재산 증가만 나옴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 세율은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내용을 건물 밖에다가 설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경우를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인데 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건물 밖에 했어요. 그럼 건물 밖에다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이랬으면 자, 여기서 요만큼에 대한 내용의 면적은요 증가되죠. 면적 증가되니까 증가된 요 면적에 대해서 내 거다고 소유권 등기하죠. 그리고 가치 어때요? 증가되죠. 그러면 보니까 소유권 등기되고 재산 증가됐죠. 뭘까요? 표준세율. 두 개예요. 표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에 대한 이로서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은 중축이에요. 중축으로서 천문에 28로 갑니다. 자, 이 내용이 그림상으로 나온다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림상은 시험에서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문장으로 나오니까 문장으로 기억할 줄 아셔야 돼요. 문장에 대한 이로서 문장 딱 가볼 때에 개수 이렇게만 나왔어요. 이거 나왔다면 그때는 중과 기준세율. 그리고 연결해가지고 연결해서 뒤에가 면적 증가 이 말이 나왔어요. 보니까 면적 증가됐잖아요. 이 말 나왔다면 그때 요 단어 보자마자 중축하세요. 중축. 중축은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니까 세율은요. 표준세율로서 8보채 천문에 2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예로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분명히 풀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토지 지목 변경이 있어요.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 내용 10분 쉬었다 할게요.